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히 말해주지 않는지 궁금한 적이 있나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특정한 습관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안을 주고 심지어 현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습관은 가족, 친구, 심지어 낯선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모두가 눈치채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노년기에 저지르는 추악한 행동 1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의미에서 추악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천천히 당신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당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며 당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은혜와 존경심을 앗아가는 행동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 징후는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고 부드럽게 거울을 들고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밀어내는가, 라고 반성하고 반성하도록 도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대부분은 완전히 고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순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비디오가 끝날 때쯤이면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노년에 더욱 자신감 있고 명확하며 우아하게 살아가는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몇 가지 작은 변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경험하는 방식, 더 중요하게는 당신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합시다. 첫 번째, 개인 위생을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알아채지만 거의 언급하지 않는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누군가가 자신의 위생 관리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는 심각한 방치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3일 연속 입었던 것 같은 옷을 입고 있다. 빗질하지 않은 머리카락. 조금 길어지는 손톱. 방을 나간 후에도 너무 오래 지속되는 희미한 냄새. 이것들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위생은 단지 청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대개 아무 생각 없이 이러한 습관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가 약해지고 일상이 바뀌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당신을 당황하게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들은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대신에 그들은 단순히 조정합니다. 그들은 조금 더 멀리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방문을 단축합니다. 그들은 포옹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반응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기관리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조금 포기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당신은 예전만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것을 중단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동일한 수준의 따뜻함과 존중으로 대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패션 모델처럼 옷을 입거나 향수를 발라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깨끗한 셔츠, 깨끗한 머리, 손질된 손톱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세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 당신을 존경합니다. 진실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에 반응하기 전에 당신의 에너지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생은 그 에너지를 가장 명확하게 반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돌보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친절하고 친밀하며 품위 있게 대하도록 조용히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낼 가치가 있는 메시지이다. 두 번째, 필터 없이 말하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큰 소리로 말하지 마 라고 말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조금 더 조용해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당신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말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어쩌면 심지어 자랑스럽게 마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해방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종종 매우 다른 것, 즉 불편함을 느낍니다. 정직함과 무뚝뚝함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말을 멈추거나 의자를 옮기거나 시선을 피하게 만드는 말을 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이 단순한 진실이 아니라 가혹함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의 체중, 외모, 관계, 심지어는 자녀를 키우는 방식에 관해 언급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웃으며 그냥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라고 말하거나 예전엔 우리가 별로 예민하지 않았어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연민이 없는 정직은 비판처럼 들릴 뿐입니다. 받는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특정 모임에 초대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오랫동안 전화통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그 사소하고 부주의한 말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단어를 검열하거나 달걀 껍질 위를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게 도움이 되나요? 이런 종류인가요? 라고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좌절감을 표출하는 것일 뿐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깨닫는 것보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경험 법칙. 누군가가 당신의 손자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 때의 아름다움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친절함으로 감싸여질 때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그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빈정거림이나 판단으로 코팅되면 그들은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당신의 의도가 선하더라도 당신의 말에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구축하는 데 사용하세요.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맞지 않는 옷을 입습니다. 일상에는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다. 같은 아침을 먹고, 같은 길을 걷고, 몇 년 동안 입었던 같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있어서는 한때 클래식해 보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부주의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옷이 맞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현재 순간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헐렁하게 늘어진 바지, 몸에 꼭 달라붙는 셔츠, 20년 전의 낡은 스타일, 형태를 잃은 지 오래된 신발. 이것은 단순한 패션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조용히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지만 그들은 알아차립니다. 트렌드를 따르거나 나이에 반쯤 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을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맞고 관리되어 보이고 자존심이 반영된 옷을 입은 노인을 볼 때 즉시 감탄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존엄성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25년 전 입었던 것과 같은 양복을 면접에 입으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동일한 원칙이 일상생활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몸은 변하고 피부색도 변하며 에너지도 진화합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의 자신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은 감정적인 존재감과 자기인식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일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평합니다. 하지만 편안한 것과 무시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편안하게 코디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편안하고 자신의 외모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몸에 꼭 맞는 청바지로 업그레이드하거나 자연스러운 톤을 돋보이게 하는 셔츠를 선택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조차도 사람들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물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내는 것 때문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몰입하고 있고 여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오늘날 자신이 누구인지 여전히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직접적으로 칭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조금 더 웃는다. 좋든 싫든 우리가 옷을 입는 방식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을 좀 더 존경심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노년기에도 첫인상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화를 방해하거나 지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노년기에 자신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한두 가지를 알 만큼 충분한 경험을 겪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거나 우리의 요점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미묘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화 중에 누군가가 당신이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를 언급합니다. 당신은 뛰어듭니다. 당신은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10분이 지났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습관의 까다로운 점은 그것이 나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돕고자 하는 진정한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면 우리가 아끼는 바로 그 사람들을 의도치 않게 침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표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주 전화를 끊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화를 더 짧게 유지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감을 느낄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항상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느낌을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화가 일방통행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이미 다른 세대의 누군가와 연결되는 방법에 대해 약간 확신이 없는 젊은 성인이나 손주들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적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듣는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대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요청하지 않는 한 조언을 듣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십시오. 노인이 대화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완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만 참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현명한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당신이 대화를 덜 지배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의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들을수록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 다음에 그룹에 속해 있거나 1대1로 대화를 나눌 때 주의를 기울이세요. 당신은 진심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식의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들어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거든요. 그들은 더 가까이 다가가고 두려워하는 대신 다음 대화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5번째, 요즘 아이들에 대해 불평합니다. 그것은 간단한 관찰로 시작됩니다. 한 10대가 휴대폰에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예전에는 우리가 실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었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30대 누군가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듣고 그들이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기도 전에 이러한 생각은 친구, 가족, 심지어 낯선 사람과의 대화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젊은 세대를 끊임없이 비판한다면 그것은 강력하고 종종 해로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와 손주들에게 당신이 그들을 이해하는 데 관심이 없으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자신 뒤에 오는 세대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비판이 당신의 기본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을 현명하다고 여기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씁쓸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농담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 특히 5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전 세계, 그들의 가치, 그들의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마음을 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가볍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판단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대화를 피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때에도 그들은 자신의 일부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새로운 트렌드나 아이디어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비판보다 호기심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하는 대신 질문하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편해요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세상에서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떤가요? 라고 묻는 것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이제 연결의 문을 엽니다. 분열이 아닌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뒤에서 소리치는 목소리가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든든한 손길에서. 믿거나 말거나 젊은 사람들이 당신으로부터 존경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꼭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옵니다. 당신은 단지방에 있는 장로가 아니라 그들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듣고 말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진짜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과거의 방식에 대해 옳아야 할 필요성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당신이 누구일 수 있는지에 기대어 보세요.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5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섯째, 현대의 예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일종의 사회적 인식이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줄을 너무 바짝 서 있는 것, 대기실에서 헤드폰 없이 비디오를 재생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물론 작은 행동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은 수십 년 전에는 별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시끄러운 대화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더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대치가 변하며 예전에는 무해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을 조용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옆으로 끌어당겨 이거 좀 꺼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조금 뒤로 물러나 주시겠어요? 대신 눈길을 주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다른 자리로 이동합니다. 개인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하철에서든 커피숍에서든 심지어 상점을 걷고 있을 때든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 예의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작은 위반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사람들이 항상 노인들에게 의심의 여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당신이 더 잘 알아야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행동을 볼 때 그것을 오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시하기 위해 그것을 초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남기고 싶은 유산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이는 가장 쉽게 고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륨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개인 공간을 어떻게 탐색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세요. 현대 에티켓은 초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여전히 세상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참여하고 있으며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인식은 존경심을 키워줍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적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기분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지 낯선 사람이 당신에게 반응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당신을 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손자들이 알아차리고 이웃들도 알아차리며 그들의 조용한 감탄은 커집니다. 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각하며 움직이는 사람, 미묘한 위험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7번째, 의료 문제를 지나치게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는 농담을 들어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 몇 명을 모으면 대화는 누가 무릎 상태가 가장 안 좋은지, 혈압이 가장 높은지, 화장실 선반에 늘어선 약이 가장 많은지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해한 이야기나 심지어 관계를 맺는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천천히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항상 상처받은 부분, 의사의 말 또는 수술 목록의 다음 단계로 되돌아갈 때 사람들은 관계가 아닌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특히 젊은 가족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주제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신이 고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들으면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는 대신 뒤로 물러납니다. 무례한 마음이 아니라 조용한 피로감 때문입니다. 당신은 공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중심이 되면 역학이 바뀌게 됩니다. 연결에서 돌봄으로, 대화에서 불만으로 전환됩니다. 당신이 주변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그들이 복용하는 모든 통증과 약을 나열하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좋은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전에 대해 언급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 순간을 정의하도록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려움을 숨겨야 한다는 뜻인가요? 별 말씀을요. 하지만 청중을 선택하고 타이밍을 선택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공유하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세요. 읽고 있는 책, 이웃집 정원, 창밖으로 본 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의 삶은 여전히 의료 차트만이 아닌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증상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모든 대화를 주도하게 하지 않으면 관계가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즐기는 일, 여전히 미소를 짓게 만드는 일에 집중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겁게만 느껴지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방을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약이다. 8째, 낡은 믿음에 대해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우리의 믿음이 창문이 아닌 벽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한때 우리에게 도움이 되었던 아이디어, 가족을 키우고 사업을 운영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심하지 않으면 그러한 믿음은 더 이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반영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요즘 사람들이 너무 예민해. 과학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무엇이 옳은지 알아 라고 말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견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흔히 듣는 것은 매우 다른 것, 즉 저항입니다. 사실, 세상은 변했고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성역할, 정신건강 인식, 의사소통 방식 등 모두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다른 관점을 고려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것은 지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세대는 이것을 알아채고,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대개 여러분과 직접 대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당신을 어떤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손실입니다. 전통적인 직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손자이든,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생활 방식을 살고 있는 이웃이든, 호기심이 판단을 대신할 때 많은 연관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방성을 유지한다고 해서 가치관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를 기꺼이 업데이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비록 당신이 그 아이디어 모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테이블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완고함은 종종 두려움을 숨깁니다. 관련성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오래된 믿음을 버리면 우리 자신의 일부를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신의 관련성은 당신이 과거를 얼마나 굳건히 붙잡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를 얼마나 용감하게 만나는가에서 나온다. 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또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말해줘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문을 열고 사람들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부분은 때때로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듣고 있는 젊은 사람이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옳은 것으로 판명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 그 의지가 바로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모든 답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노년에도 인생의 학생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드물고 강력합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8번 댓글에 댓글을 달아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9번째, 공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걷거나 움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도가 변합니다. 우리는 조금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걸음걸이가 덜 안정되거나 더 조심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움직임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료품 통로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 옆으로 카트를 들고 라벨을 스캔하는 동안 길을 완전히 막는 사람, 바쁜 산책로에서 갑자기 멈춰서 생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친구와 함께 걷다가 다가오는 보행자 길로 천천히 표류하는 사람 등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일은 나쁜 의도 없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배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서두르거나 좁은 공간을 탐색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찰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그들의 하루를 좀 더 힘들게 만드는 작은 장애물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한숨을 쉬고 당신 주위를 걷고 아마도 잠깐 훑어보고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순간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에 합산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항상 방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들은 당신 옆에서 걷거나 쇼핑을 하거나 공공장소를 함께 탐색해야 하는 상황을 조용히 피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을 관리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식이다.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공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읽기 위해 잠시 멈춰도 여전히 한쪽에 머물 수 있습니다. 주변의 흐름에 주의하면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항, 혼잡한 보도, 쇼핑몰, 심지어 교회 복도와 같은 장소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공유 공간이며 그 안에서 배려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인식은 미묘한 형태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단지 내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고 사려 깊고 친절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약간의 노력, 약간의 인식, 약간의 배려를 바랄 뿐입니다. 그걸 보여주면 눈에 띕니다. 느린 사람이 아닌 배려심 있는 사람으로서 여전히 당당하고 조용한 책임감으로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존재감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10번. 잘 늙지 않는 농담을 하는 것. 좋은 유머 감각은 노년에도 지닐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가볍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며 가장 힘든 순간에도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머가 우아하게 늙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농담, 특히 수십 년 전에 한때 웃음을 자아냈던 농담은 오늘날 사람들을 조용히 밀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농담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비꼬는 말, 놀리는 말, 오래된 고정관념을 표현하는 말, 누군가의 배경, 외모, 선택을 비웃는 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웃으면서 그냥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라든가, 자, 가볍게 해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킨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전에는 유머가 차이점을 조롱하는 데 의존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단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포용성, 공감, 다양한 경험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농담이 이러한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것은 단절되거나 더 나쁘고 무례한 것처럼 보이며 아마도 당신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정중하게 웃을 것이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감을 느낄 것이지만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걀 껍질 위를 걸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머가 금지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특정 종류의 농담을 기본으로 하기 전에 2번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영리해서 재미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기 때문에 재미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최고의 유머. 특히 노년기에 좋은 유머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유머입니다. 불편함이 아닌 가벼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당신이 과거에 갇혀 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바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 자신을 비웃는 것보다 더 빨리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없습니다.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관점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들은 참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단지방에 있는 나이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친절한 유머 감각은 당신을 멀리 데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사려 깊고 자기 인식적이며 오늘에 맞게 약간 업데이트된 유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연령대에서 연결의 문이 활짝 열려 있게 될 것입니다. 11번. 무력하지 않을 때는 무기력하게 행동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실질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풀렸던 일들이 이제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 때로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것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 그대로 두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차이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차리는 것이 됩니다. 아마도 당신은 그냥 해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또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엉망으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러한 요청이 결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면 특히 당신이 아직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그것은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조용히 입혀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하게 능력을 발휘하더라도 가족 구성원은 관리인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항상 들어올리고, 손을 뻗고, 고치고, 정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안에서 그들은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원한. 더욱 복잡한 것은 때때로 이러한 행동이 무의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리석어 보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 따라잡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개입하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작은 항복으로 당신의 독립성은 조금씩 더 미끄러집니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완벽함보다 노력을 더 존경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 조금 노력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자, 심지어 이웃조차도 여러분이 여전히 게임에 참여하고 있고, 여전히 배우고, 움직이고, 참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할 때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조종당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습관이 아닌 정직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택 의지를 유지하는 것은
다시 30살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요구하며 둘 사이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되찾기 시작할 때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가방을 직접 들고 새 리모컨을 알아내고 누군가에게 호버링을 요청하지 않고 레시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승리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그들은 당신과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힘, 의지, 존엄성을 앗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진정으로 잘 늙어가는 사람은 절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언제 물어야 할지, 언제 당당하게 서서 나에겐 이것을 갖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12번, 당신이 항상 옳은 척. 우리 모두는 특히 수십 년의 삶의 경험, 어려운 선택, 그리고 먼 길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테이블에서 자신의 자리를 얻었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많은 노인들이 답을 얻었고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만큼 충분히 보았다고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까다로워집니다. 옳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연결의 필요성을 압도할 때 사람들은 듣기를 중단합니다. 작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바로잡는 것,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에 눈을 굴리거나 날 믿으세요. 제가 더 잘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항상 옳아야 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지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의미 있는 대화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보류합니다. 당신이 설득해서가 아니라 조용히 있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에게 도전하는 것을 중단합니다. 아이러니한 점은 많은 노인들이 오만해지기 위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전함을 느끼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전히 권위를 갖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친절함이나 호기심보다 옳은 것이 더 중요해지면 역효과를 낳습니다. 현명하다는 것이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언제 자신의 관점을 제시해야 하는지, 언제 다른 사람이 자신의 관점을 탐색하도록 허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의견을 자신감을 갖고 공개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를 바로잡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강요하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도록 듣고 반성하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토론에서 이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중단하면 실제로 사람들이 당신에게 더 많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피드백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이 방을 장악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차분하고 사려 깊은 무게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단지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의 목소리는 더 깊어집니다. 달라붙는다. 중요합니다. 결국 옳아야 할 필요성은 사라집니다. 지속되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고 도전하고 고양될 수 있도록 공간을 남겨두면
당신의 존재는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최종 생각. 이제 우리는 이러한 12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으므로 판단하지 말고 부드럽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음 중 당신의 일상생활에 조용히 스며든 습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당신을 놀라게 했나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이 영상은 비난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공하지 않는 것, 즉 세심한 배려가 담긴 정직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행동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사각지대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알아차리면 그때가 바로 진정한 힘이 나타나는 때입니다.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장할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에이징 웰링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여전히 연결되고 발전하며 다른 사람들의 삶의 따뜻함의 원천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자기 인식과 우아함, 조용한 힘으로 매일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징후를 체크리스트가 아닌 온화한 알림으로 염두에 두십시오. 품위와 존재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고 편안하고 영감을 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성격을 가지고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을 헤쳐나가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말하고, 듣고, 옷을 입고, 농담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작은 변화는 사람들이 당신을 경험하는 방식과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경험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